군 차원을 넘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지뢰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바로 간다 윤수환입니다. 야생동물을 쫓으려고 밭에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부녀가 숨졌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집무실을 확 줄이며 타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줄고 있고 하반기에는 물량이 쏟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본사와 공장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충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역과 함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데요. 여기에 밭주인 부녀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울타리에는 22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야산과 맞닿은 밭 울타리에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밭 주인 부녀가 쓰러져 있었는데 감전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야생동물을 쫓기 위한 전기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끌어올렸을 때는 이미 신발이 벗겨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발등에 좀 이제 그 흔적이 좀 있으셨어요. 탄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울타리에 감전된 아버지를 구하려던 딸까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기 울타리에는 220볼트의 농업용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밭 옆에 있는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와 울타리에 연결했습니다. 인가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설치하지 않아 절연 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220볼트의 농업용 전기가 지하수 관정 모터와 연결돼 있는데요. 이 전선을 나눠서 전기 울타리에 연결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내려오지 저 산에서 내려오지 짐승이 많이 내려오니까는 전기가 세니까 접근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 정상적인 전기 울타리는 1만 볼트 이하의 전압이 순간적으로 흐르지만 닿으면 따끔한 수준이어서 야생동물을 쫓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흐르는 전기 아닙니까? 잡으면은 딱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펄스 전기이기 때문에 탁 튀고 맙니다. 안전하게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도 50대 남성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관할 지자체는 전기 울타리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경찰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고가 난 울타리의 전기 설비 상태 등 감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아파트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갈수록 줄고 있고 또 낙찰자를 찾지 못해 유찰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경매 물건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경매 시장도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570세대로 구성된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변의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각종 편의시설과 공원도 잘 조성돼 이 단지의 85제곱미터 아파트 시세는 3억 원대 중후반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오는 거는 3억 6천에서 3천 사이에 나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쭉 있잖아. 둘레에 산책로가 있고 걸어서 5분, 10분 내에 다 해결돼요. 그냥. 그래서 이쪽은 많이 선호해요. 하지만 감정가 3억 6,180만 원의 경매로 나온 이 단지 물건은 한 번의 유찰 끝에 최근 3억 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무려 15%, 5,500만 원 이상 낮아진 겁니다. 감정가의 97%에 육박하던 1년 전과 비교하면 경매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4억 원대 중반에 거래되던 청주시 청원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벌써 5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충북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4.5%, 101.7%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세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금리와 각종 금융규제로 경매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악화로 경매 물건은 오히려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자꾸 인상하고 경기도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매 가격도 낮아지겠죠. 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경매 물건이 늘고 입찰 경쟁률이 낮아지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집무실을 4분의 1 크기로 줄이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권위와 소통을 강조하는 건데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첫 화면에 김영환 충북지사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되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문자만 받을 수 있는 전용 휴대전화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직접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오히려 도민들이 실망할 수 있어 문자만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공개했는데 3시간 만에 3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부분 민원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담은 문자들입니다. 소통민원 전담비서가 문자를 정리해 지사에게 보고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빨리 답장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사님 컨펌 받아서 또 바로 답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정식 민원보다는 오히려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취임 이후 유튜브 대신 페이스북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상보다는 자신이 강조하는 민선 8기 정책과 철학을 담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제 생각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글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읽으리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한 채 크기만한 집무실은 직원들 회의 공간으로 쓰고 김 지사는 바로 옆 4분의 1 크기의 비좁은 접견실로 집무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충북도청이 개청한 1937년 이후 지사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초반 행보를 두고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지만 문자 메시지만 받는 건 기존 민원 접수와 크게 다를 게 없고 집무실도 지사가 매일 접견이나 회의를 하던 공간이어서 비좁은 곳으로 옮기면 접견이나 회의를 할 때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파격적인 형식만큼이나 도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대형 유통업체 입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사람과 돈이 모일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 입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대형 유통업자와 자영업자가 협력 성장하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밀레니엄타운 등의 대규모 상업 용지가 있어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이 입주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소상공인 반발과 경기 침체가 겹쳐 현재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북 공약이자 신임 도지사와 교육감이 약속한 AI 영재고를 두고 도의원들이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진천 2선거구 이양섭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어 인공지능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점과 국토 중앙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교육 기회 불균형도 해결할 수 있다며 충북 혁신도시가 적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충주 2선거구 이정범 도의원은 이미 특목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있는 청주권에 AI 영재고가 설립되면 교육 양극화로 균형 발전은 더욱 멀어진다며 북부권 유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본격적인 충주 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본사를 이전하기로 하고 첫 삽을 뜬 지 2년 만인데요. 공장 이전과 함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역 인재 육성과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승강기 앞문이 될 철판. 용접 없이 기계로 접어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압착과 부품을 조립하는 일, 옮기는 것까지 산업용 로봇과 자동 이송 장치가 맞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학습해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다니고 장애물 앞에서는 멈춰섭니다. 모든 과정은 빅데이터로 수집해 로봇 50여 대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데 쓰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현대 엘리베이터가 본사와 공장을 충주로 이전하면서 가장 많이 바꾼 내부 풍경입니다. 4차 혁명 기술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또 실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동화율 자체를 78%로 끌어올렸습니다. 17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첫 삽을 뜬 지 2년 만. 생산, 출하, 연구, 전시, 직원 복지 시설 등을 갖춘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가 공개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충주 시대를 연 자리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전과 함께 약속했던 지역 인재 채용 문제를 되짚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또한 강하게 바라는 사안이라며 행정기관, 지역 대학과 협력해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에 연관 학과를 신설해서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고 또 충청북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영재고등학교 이런 쪽도 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건물에 갇혀있는 단순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고객의 꿈을 이루는 모빌리티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곳 충주에서 현실화할 것입니다. 자동화로 인해 남는 인력은 업무를 재배치하는 한편 혁신 제품 개발, 해외 시장 확대 등 맞춤형 인재를 투입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힌 현대 엘리베이터. 창립 38년 만에 충주에 새 터를 마련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자유학년제가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로 달라집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걸쳐 실시하던 자유학년제를 내년도 신입생부터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와 3학년 2학기 진로 연계학기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전 방식대로 운영하는 1학년 자유학기와 달리 3학년 진로 연계학기에는 지필고사를 보고 고입 내신 성적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청주 충주의료원 원장들이 중도 사임해 예정에 없던 후임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김종수 충주의료원장의 후임자를 뽑기 위해 오는 20일을 기한으로 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김 원장의 자녀 임기는 1년 넘게 남아있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물러나면서 12대부터 14대까지 충주의료원장 3명이 잇따라 중도에 사직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앞서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도 임기를 1년여 앞둔 지난달 말 사직했으며 후임자로 김영규 전 충북대 의대 교수가 내정돼 오는 21일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건국대 충주병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지부장 등 300여 명은 지난 3월 건국대 법인이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국대 충주병원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하루빨리 투자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 법인은 병원에 투자하기로 발표했던 100억 원은 이미 40% 이상 집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지난 한 해 20여 명의 의료진이 그만뒀고 올 3월부터는 특수검진을 하지 않아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청주와 제천 등 타 지역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청주시 오창읍 양청리의 한 3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안에 있던 50대 집주인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내부 30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 물놀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청주시가 수질 검사를 한 결과 4곳에서 대장균이 수질 기준을 초과해 물놀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수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은 미원천 청석굴과 달천 용소계곡, 금봉, 금관습 등 4개소로 대장균이 기준치인 100ml당 500개체보다 300에서 800개체까지 초과 검출됐습니다. 청주시는 장마철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주기적인 검사 결과를 공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충북의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충북의 취업자 수는 94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6천 명, 4% 늘었습니다. 남성 취업자는 3.4%, 여성은 4.8%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6.5%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충북의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2.6%로 집계된 가운데 실업자는 2만 5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천 명, 8.2%가 늘었습니다. 한편 노동 가능 인구인 15세 이상은 142만 6천 명, 경제활동 인구는 97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증평군 사회단체와 이장연합회 등이 범군민 추진위를 구성해 집회를 열고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신규 아파트 건설도 앞두고 있지만 증평초등학교는 더 이상 학생 수용이 불가능한 데다 지금도 17개 이상의 횡단보도를 건너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서도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평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지난 5월 충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투자 재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른바 MZ세대를 겨냥한 지역 홍보 영상을 제작해 내일부터 4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 편씩 공개합니다. 맛보기 한 편과 본편 3편으로 구성된 홍보 영상은 MZ세대 남녀가 영동군의 주요 관광지를 다니며 서로의 MBTI, 성격 유형을 추리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는 공식 채널 구독층 확대를 위해 댓글 참여자 150명에게 커피 등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